16%, 22% 뭐 이런 나오는 게 있어. 18%가 왜 나온 거야 도대체? 욕하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이혼 관련해서 사실은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재산분할 문제인데요. 제가 재산분할 관련해서 영상 몇 개를 찍어둔 건 있어요.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들, 그리고 또 있냐? 뭐 이런 게 별로 없었나? 조회수 제일 높은 게 그거 있죠. 재산분할 70% 받는 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허구다. 이제 그게 이제 피상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고, 시리즈에 걸쳐가지고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재산분할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조금 뭐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 요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에서 2016년도에 출간한 책인데요. 판사들이 세미나를 하고서 본인들이 이제 사건에서 써먹는 거예요. 제목이 일단 봐봐봐. 재산분할 기준 정립을 위한 방안 연구. 기준이 없으니까 이제 조금 기준을 정립해보자. 그래서 만든 책이거든요. 결론이 뭘까? 기준이 없다야, 결론도. 기준이 정립이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래도 이제 뭐 이런 책이 하나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각종 판례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좀 설명을 요 기준으로 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드려볼 거예요. 이제 이게 2014년도까지 서울 가정법원 판결들 100몇 개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통계를 내고 뭐 자기네끼리 뭐 이렇게 뭐 했어요. 이 책에 나와 있는 구절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 요소들이 있을 거잖아요. 기본적으로는 혼인 기간이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각자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했다고 하면 누가 얼마나 벌었는지 여부 등등 그런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더 추가적으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그런데 후경적인 측면에서는 이혼 이후에 경제적 약자에 대해서 배려하는 차원, 그 다음에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하는지, 이건 제가 항상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분할 대상 재산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유무형의 재산이 있는지,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되게 억울한 케이스가 있어. 10년 동안 남편 박사 되기를 뒤에서 뒷바라지 했는데 박사 딱 시키고 나서 딱 교수님 되니까 이혼소송 청구하는 경우. 10년 동안 사법고시 뒷바라지 했는데 사실 합격하자마자 연수원까지 바람났어. 그래서 이혼소송 하는 경우. 혼인기간 중에는 돈벌이가 시원치 않았어. 근데 나중에 그게 밑바탕이 돼가지고 전문직으로서 나중에 향후에 큰 소득이 생길 걸 예상하던 경우에 그런 것들 유무형적인 자산이라고 하거든요. 당연히 고려돼야 되지 않겠냐? 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판결에서는요, 재산의 형성,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그 다음에 당사자 나이, 그 다음에 당사자 직업, 그 다음에 경력, 경제력, 소득, 혼인 파탄의 경위까지 사실은 본다 이거야. 위자료랑 재산분할은 아예 별개라고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조금 포함이 되기는 해요. 혼인 파탄의 경위가 상대방이 굉장히 악의적이고 나빴다라고 하면은 그건 위자료뿐만 아니고 재산분할 할 때도 페널티를 준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특수한 요인으로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 관련 등 부양적 요소에 대한 고려, 일방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자매 등이 재산적인 도움을 준 거, 일방 배우자가 혼인 전 재산을 취득한 점, 혼인 기간 중에 재산을 낭비하거나 탕진해서 재산적 손실을 입힌 점, 뭐 도박하고 주식하고 해가지고 재산 날린 거, 이런 거 다 기여도에 판단이 돼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일방 배우자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나 입증 부족증으로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이거 뭐 어떤 거야 요즘에? 내가 얘기했죠.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저거 몇 억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조회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많은 영상들이 있긴 하는데 사실은 실무상 되게 힘들거든요. 기본적으로 딱 궁금한 점이 하나 있으실 것 같아요. 재산분할 비율이요. 결국은 기여도라는 의미인데 이게 퍼센테이지를 어떻게 판단할까? 0.5 아니면은 68%가 나온다던가 이런 게 있습니까? 라고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보통은요, 기여도 판단할 때 5% 정도씩 기준을 삼아요. 근데 5%는 잘 못 봤어요. 제일 작은 게 보통 10%, 15%, 20%, 25%, 30% 이렇게 5%씩 점프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냐? 판사 마음대로야. 어떤 판결문 보면요, 16%, 22% 뭐 이런 나오는 게 있어요. 정말 간혹가다 몇 년에 한 번씩 그런 거 봤는데 18%가 왜 나온 거야 도대체? 28%는 왜 나왔을까? 욕하는 거 아니에요? 18%만 이러면서. 그리고 심지어 소수점 자리가 나온 것도 있었어. 45.5% 대 53.몇%, .%까지 나온 정말 변태 같은 판사들이 있었죠. 근데 기준은 기본적으로 10%에서 시작해서 5%씩 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또
맨날 유튜브 보고 오셔가지고 변호사님 결혼 10년 차 돼야 재산분할 5대5 나온다고 하는데요. 아니면 결혼 10년 차 돼야 재산분할 받는다고 하는데요. 막 와서 물어보셔요. 그럼 내가 그러면 유튜브 어딘지 빨리 까라고. 빨리 어디서 얘기하는지 한번 보자고. 맨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보통 혼인기간 2년을 잡거든요. 2년 이후부터는 보통은 재산분할 많이 해주려고 해요. 이 책에서 보면은 2013년도에 판결 하나가 난 거를 보면은요. 자녀가 없는 결혼 2년 차 부부였어요. 아내는 특별히 소득이 없었고 남편이 과외 선생님이었어요. 결혼 시에 그 남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해가지고 집 한 채를 샀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결혼 전에 외제 차량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혼인기간 2년 됐는데 딱 재산분할 1심에서 20% 인정됐어요. 그때 당시로 해가지고 한 9,300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남편분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항소를 했는데 비율이 약간 달라졌어요. 1심에서는 8대2가 나와서 8이 남성이었고 2가 여성이었는데 항소심 가서는 85대 15. 아내분의 기여도가 15%로 좀 낮아졌다. 그래서 한 6,800 정도 받고 마무리된 사건이었다. 남편의 전체 이제 5억 정도 됐죠. 그거를 고유재산으로 판단을 했으나 고유재산은 기본적으로 특유재산이라고 해가지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기본적으로 빼지는 게 맞는데 기본보다는 예외가 내가 훨씬 많다고 그랬죠.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는 데 노력을 하거나 유지하는 데 노력을 하거나 증식에 기여를 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특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이 사건에서도 2년 동안의 짧은 혼인기간이었으나 1심에서는 아내분 20% 기여 인정됐고 항소심에서는 15%로 줄어들었지만 어쨌거나 기여도 인정이 됐다. 그래서 이런 걸 기준할 때 변호사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2년차 이상이면은 재산분할 나와요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1년 10개월은 안 되냐?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황마다 다르겠죠. 그렇지만 1년 미만의 짧은 기간에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는 사실은 기여도 인정하기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결혼할 때 각자 가져온 거 각자 나누고 끝나는 게 맞겠죠. 책에서 나와 있는 게 여성인 배우자가 전업주부인 경우에는요, 그 재산분할 비율이 50%를 넘지 않았다. 더 자세히 언급을 하면은 동거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비율은 30%에서 40%로 결정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동거기간이 20년 이상 된 경우에는 50%로 결정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한편 재산분할 대상 총 재산이 10억 원 미만인 규모에 이를 때까지는요, 전업주부의 분할 비율이 증가하다가 분할 대상 재산이 10억 원 이상이 되면은 재산이 증가할수록 전업주부의 분할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무슨 말일까? 이게 지금 5년 전, 6년 전, 7년 전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10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커서 10억을 기준으로 봤어요. 총 재산이 10억 미만이면은 전업주부라고 할지라도 기여도가 혼인기간이 20년 정도 됐으면 반반 주는 게 맞아. 근데 총 재산이 10억이 넘어 20년 됐다고 해서 무조건 반을 주지 않는다. 남편이 사업을 해가지고 총 재산이 100억 됐을 때 혼인기간이 20년 됐다고 해서 반 주지 않는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렇지만 10억 미만일 때 아파트 한 채가 딱 남았을 때는 20년 정도 됐으면 반반 받는 게 맞다, 이런 의미거든요. 얘기했지만 이게 벌써 6년 전 7년 전 책이기 때문에 지금 10억하고는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워낙에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 폭등을 해가지고 15억 정도 기준으로 해서 혼인기간이 긴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그 이상 됐을 때는 기여도를 조금 낮게 책정을 하고 15억 미만일 때에는 반반 정도, 이런 식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장 이제 일반적인 자녀가 둘이 있고 결혼 10년 차 부부 한번 볼까요? 책에서 나온 게 한 10년 정도 혼인생활 유지를 하다가 별걸 시작했고 자녀 2명이었다. 원고인 아내는 한복점에서 직장생활을 했고 남편인 피고는 회사원이었다.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건데 피고가 남편이 부모님으로부터 혼인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었어요. 이 부동산. 근데 이걸 당연히 상대방 측에서는 항상 투기재산이다라고 해가지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진다고 했는데 결혼 10년 차야. 그럼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 웬만하면 들어가거든요. 2년차 특유재산도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0년이 됐고 아내분이 일도 했고 그 다음에 애도 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1심하고 항소심에서는 둘 다 동일하게 피고의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봤어요. 분할 비율은 조금 아쉽기는 해. 부인이 단순히 이제 가사와 양육을 한 전업주부가 아니고 가게 한복점에서 일을 한 경우 케이스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하고 2심하고 같이 재산분할은 아내분이 30%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전업주부 10년차 기본적으로 애 둘 있는 상태에서는 재산분할 30에서 35% 정도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는 그렇게 제가 말씀을 쉽게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전업주부가 아니고 맞벌이를 하면서 10년차가 됐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남편이 결혼할 때 특유재산으로 뭘 가지고 부동산을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도 30% 이상은 나올 수 있겠죠. 왜냐면은 아내는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같이 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보다는 재산분할 비율이 조금 더 높아져야 하는 게 맞다. 오늘은요, 그 첫 번째 1탄으로 법원에서 재산분할 할 때 판단 기준을 어떤 것들을 보는지, 짧은 기간에 혼인 파탄된 경우에, 그 다음에 또 가장 전형적으로 10년차 내외의 부부들 재산분할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봤어요. 여러분 굉장히 유익하셨죠? 네, 오늘 영상이요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